자, 3월 4일이에요. 드디어 3월달.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었던 게 로지스틱 회기 성능평가 지표 부분이었죠. 여기에 좀 한 10% 정도 내용을 좀 추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모듈화를 또 할 거예요. 모듈 코드는 지금 미리 다 완성을 해왔는데, 일단은 추가되는 내용만 좀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성능평가 지표에 대해서 이제 ROC 커브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커브를 하나 더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전 리콜 커브라고 하는 애를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가 하나 추가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같이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해 놓으신 거 같이 스크롤 내리면서 좀 따라오세요.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좀 넣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로지스틱이죠. 로지스틱의 기본은 이제 이항 분류라고 해서 종속 변수가 0하고 1,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걸 기본적으로 로지스틱이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다항 로지스틱이라는 게 생겨요. 이거는 종속 변수가 0, 1, 2 하고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자, 우리가 이항 분류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tn, fp, 그 다음에 tp, fm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거짓인데 맞춘 거, 참인데 틀린 거, 참인데 맞춘 거, 거짓인데 틀린 거,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러면은 참, 거짓 이렇게 할 땐 되는데 3개 할 땐 어떻게 될까? 성립이 안 돼요. 물론 값이 3개면은 억지로 맞출 수는 있는데, 그러면 값이 10개면 실제로 우리 예제 중에 종속 변수가 10개인 게 있어요.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이걸 계속 경우의 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항 분류가 아닌 경우에서는 얘를 잘 안 따져요. 자, 그 얘기를 갖고서 좀 내려와 볼게요. 쭉 내려오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혼동행렬 값을 분리했잖아요. TNFP, TNTP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분리하는 스타일을 다항 로지스틱에서는 쓸 수 없어요. 혼동행렬에서는 그냥 변수 값을 그대로 넣어요. 만약에 A, B, C, D, A, B, C, D 그러면은 실제로는 A인데 머신러닝이 A라고 예측한 게 10개고 B라고 예측한 게 3개고 C라고 예측한 게 2개고 D라고 예측한 게 1개다. 이런 식으로 각 종속 변수의 레이블을 가지고 직접 비교하는 거지 TNFP, FNTP 이렇게 나누질 않아요.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혼동행렬과 분리는 요거는 이제 다항 로지스틱에서는 쓸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다고 혼동행렬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혼동행렬 값을 이렇게 딱 떨어지게 분리하는 게 힘들다는 거. 왜냐면 경우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혼동행렬을 통한 히트맵 얘도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포지티브, 네거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나눴는데 나중에 가면은 여기 라벨이 실제 종속 변수 데이터로 이제 라벨링이 되는 거지 맞다 틀리다로 딱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자체를 못 쓰는 게 아니라
혼동행렬을 이렇게 딱 떨어지게 쪼갤 수가 없다. 요 말이고요. 자, 그럼 이제 성능 지표값들. 그때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다중 로지스틱에서는. 하지만 사이클런 함수를 쓰는 건 가능해요. 정밀도도 함수 호출하면 뽑혀요. 재현율도 함수 호출하면 뽑혀요. 근데 위양성률에 대한 값을 뽑아주는 함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양성률은 다항 로지스틱에서 쓸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얘네들도 그냥은 실행이 안 돼요. 나중에 파라미터를 하나 또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위양성률에 다항 로지스틱에서는 쓸 수 없고요. 특이성도 마찬가지로 다항 로지스틱에서는 쓸 수 없고요. F1 스코어는 사용 가능하고, 이 ROC 커브도요, 이 커브도 다항 로지스틱에서 못 써요. 쓰면은 에러 메시지 나요. 멀티클래스 not supported라고 에러 나요. 자, ROC 커브 쪽 함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잡아놨는데요. 자, 피규어하고 이제 FPR이랑 TPR 값을 가지고 라인을 그렸단 말이에요. ROC 커브를 호출하면은 FPR, TPR 이렇게 두 개 값이 떨어져요. 요거 두 개를 X축과 Y축에다 놓고 선을 그려요. 그러면은 그 선이 요 빨강색 요거예요. 그리고 요 선의 면적을 색칠을 좀 해놨어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라인 플롯으로 대각선을 가로지르는 선을 하나 그렸고요.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뭐 색깔이라던가 라인 위드스 이런 자잘한 옵션들을 좀 바꿨고요. X축은 페일스 포지티브 레이트. 자, 참이라고 했는데 틀린 거의 비율. 그 다음에 Y축은 포지티브,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양성인데 맞춤 비율. 자, 그 다음에 이제 X틱스 같은 거는 뭐 동일하게 했는데, X림하고 Y림에 제가 저번에 했을 때는 0,1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바짝 붙어 있어서 답답해서 0.0이라고 마이너스 0.01 간격을 0.0001 정도 조금 띄워놨고요. 수치값들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크게 추가된 게 이건데, 이 커브 곡선을 볼 때 이 면적의 값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 면적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 값이 이게 AUC라고 하는 값인데, 이 값을 텍스트로 그냥 출력을 시켰어요. 여기다가. 자, AUC 설명은 밑에 있고요. 이 그래프 코드는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하나 더 소개를 할게요. 프레시즌 리콜 커브라고 하는 건데요. 정밀도 재현율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값을 갖고요. X축을 재현율, Y축을 정밀도로 놉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그 초점이 오른쪽 위에 다다를수록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커브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제 관측치하고 예측 확률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3개 값을 주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요. 자,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커브. 자, 실제 관측치, 그 다음에 예측 확률 값을 파라미터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실제 관측치의 평균을 잡아요. 그래서 선 그래프에 X축으로 리콜 걸어주고 Y축으로 프리시전. 프리시전 리콜 커브잖아요. 그래서 Y축에 프리시전 걸고 X축에 리콜. 선은 파란색으로 걸어주고요. X축은 0에서 1 사이, Y축은 요 평균.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Y의 평균이다. Y는 안 움직이죠? 그러면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지는 거죠. 이 Y 평균에 대해서 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로 그리면 대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얘도 적당히 범위 설정해 줬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표시가 들어가는 거죠. 자, 요 그래프의 해석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이제 GIF로 설명 잘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일단 요거 모듈을 완성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할게요. 자, 마지막에는 그냥 학습 복선 한번 더 넣은 거고요. 자, 그러니까 체크하실 게 전반적으로 이제 다항 로지스틱에서는 쓸 수 없는 수치값들 혹은 기능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기 주석으로 좀 넣어놓으세요.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모듈화를 했는데 나중에 다항 로지스틱까지 같이 커버하려면 대량으로 한번 또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거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3번 파일 요거 그래프들 들어가는 부분 요거만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화 들어갑시다. 1교시는 제가 조금 시간 당겨서 시작할게요. 다음 교시 10시 20분에 봅시다. 자, 조금 전에 하셨던 그 주피터 파일에 설명 내용을 좀 더 추가한 거예요. 이제 ROC 커브 해석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침에 출근하다가 좀 잘 정리해 놓은 그 웹페이지를 발견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끌어왔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출처 적어놨고요. 원사이트에는 GIF 이미지로 이미지가 계속 그 초당 한 컷씩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그 이미지를 지금 프레임별로 다 분리해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ROC 커브는 True Positive Rate, Y축이 TPR이고요.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Rate, FPR을 X축과 Y축에 놓은 거예요. True Positive Rate는 참을 맞춤 비율,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Rate는 참을 틀린 비율이 되는 거죠. 참을 맞춤 비율이라는 거는 P라고 예측했는데 참이었던 걸 수도 있고요. 거짓이라고 예측했는데 이건 아니네. 참을 틀린 비율은 참이라고 예측했는데 거짓인 비율인 거죠.
자,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를 보통 리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굳이 리콜이라고 안 하고 TPR로 부르는 거는 FPR하고 짝 맞추려고. 이름이 딱 그 라임이 맞잖아요. 자, 참을 맞춘 비율이니까 예측이 성공한 비율이겠죠. 이거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FPR은 예측이 실패한 비율이니까 낮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목적은 이 FPR이 낮으면서 TPR이 높은 지점. 이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갈 때 FPR은 최대한 왼쪽에 있으면서 TPR은 최대한 위쪽에 있는 적정 지점을 찾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분류 기준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이클러는 이 값을 0.5로 가져가요. 그래서 요 지점, 가운데 있는 지점을 보게끔 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조절하면서 값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이 값을 찾는 게 원래 로지스틱의 목적인데, 보통은 이거 0.5라고 전제하고 요 비율이 가장 잘 나오게끔 하는 훈련 모델을 만드는 거에 목적을 두죠. 자, 이 그래프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12명의 용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서 실제 범인은 6명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은 6명이에요. 범인 6명, 일반 시민 6명. 여기에서 실제 범인을 추려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기소할 기준이 필요하죠. 이 기소 기준이 이제 처음에는 기소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굉장히 기준이 엄격해요. 그러면 포지티브로 분류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포지티브가 범인인 걸로 가정할게요. 범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고 전부 다 범인이 아니다로 분류가 될 겁니다.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분류 기준이. 자, 선정 기준이 100%인 상태부터 시작을 해요. 되게 엄격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데이터도 포지티브로 분류되지 않고 모든 데이터가 네거티브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어떤 용의자도 범인으로 보지 않고 일단은 전부 다 범인이 아니다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P로 분류해서 맞춘 것도 0이고 P로 분류해서 틀린 것도 0이겠죠. 그래서 전부 0에서 시작을 해요. 자, 2단계. 이제 분류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만들어요. 분류 기준을 이제 조금 엄격하게 만들었더니 한 명이 이제 범인으로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범인으로 분류했는데 맞춘 게 비율이 1이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6명 중에 1명을 맞춘 거니까 0.2로 맞춘 비율이 올라가겠죠. 아직까지 틀린 비율은 안 생겼어요. 왜냐면은 분류 기준이 엄격하니까 맞추는 거 가까스로 하나 맞추고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FP 레이트는 아직 0이에요. 자, 분류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볼게요. 분류 기준을 이제 조금 더 완화하면은 이제 맞추는 개수가 늘어나요. 분류 기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맞추는 기준이 좀 더 올라가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깐깐한 상태이기 때문에 범인으로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되는 거고, 범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기준이 훨씬 좀 높은 거죠. 그래서 아직 거짓으로 분류한 건 없어요. 자, 분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면은 이제는 약간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도 조금 낌새가 이상하면 그냥 범인이라고 때리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으로 분류하는 케이스가 거짓으로 분류하는 케이스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틀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 범인으로 판단할 기준이 굉장히 깐깐할 때는 진짜 범인만 골라내지만 범인을 못 골라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범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조금 완화되니까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이라고 때려잡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FP 레이트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면 맞추는 개수도 늘어나고요. 틀리는 개수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분류 기준이 완화돼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생겨요. 실제로는 네거티브였는데 이제 포지티브로 분류해서 틀리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류 기준이 더 완화되면은 실제로 포지티브인데 맞춘 거, 그리고 실제로는 네거티브였는데 포지티브로 분류해서 틀린 사례 전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분류 기준이 완화되니까. 자, 분류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면 이제 안경 쓴 사람 무조건 범인이라고 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모든 범인은 다 범인으로 분류되는데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이라고 누명 쓰는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분류 기준이 더 완화되면 이제 팔다리 달렸으면 다 범인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범인으로 모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맞춘 것도 많아지지만 틀리는 것도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판정 기준을 봤을 때 가장 적절하게 분류된 게 여기일 거냐, 여기일 거냐, 여기일 거냐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의 목적은 이 판정 기준을 내가 어떻게 분류할 거냐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위쪽에서 우리가 자,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프리딕트 메서드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위양성 확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0일 확률, 1일 확률로 지금 뽑아놨던 게 있죠. 기본적으로 프리딕트 메서드의 기능은요, 1일 확률이 요게 50보다 크면, 즉 0.5보다 크면은 1로 분류를 하고요. 0.5보다 작으면 0으로 분류를 해요. 이 기준으로 나온 게 위에 있는 이 프리딕트의 결과값이죠. 분류 결과.
이 분류 결과에 대해서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프로브 A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브 A를 갖고 이게 지금 1로 분류될 확률만 선택적으로 추출한 거죠. 자, 이 y프리드라고 하는 값이 요건데 이거를 직접 만드는 거야. 자, y프리드는 빈 리스트를 놓고요. for i in 요 확률. y프리드 점 append는 일단 1을 넣어요. 이게 if i가 0.5 이상일 때 1을 넣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넣게끔 되어 있어요. 자, before 한번 출력하고, 자, 이렇게 해서 y프리드 값을 다시 만들면 자, 위의 값이랑 똑같을 거예요. 1, 0, 1, 0, 0, 1, 0, 1, 0, 0. 왜냐면 0.5% 기준, 기본값 기준이니까. 이거를 분류 기준이 40%만 넘으면 참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1로 분류되는 게 더 많아지겠죠. 자, 그럼 10100인데 10100, 그 다음에 1101. 직접 비교하려니까 눈 아프다. 자, 그럼 얘가 분류 기준이 훨씬 더 완화된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값들을 찍어보면 그래프로 바로 보러 가죠. 다른 값들을 찍어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얼마나 더 AUC 값이 높게 나오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적의 값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로지스틱 회계에서 말하는 임계값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의 임계값을 얼마로 설정을 해서 그 분류 결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무조건 임계값을 기본값 0.5로 맞춰놓고 이 임계값 0.5라는 기준에 가장 분류를 잘하는 이 모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모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 임계값을 찾아가는 거는 보통 통계 방식이고요. 임계값을 고정해 놓고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거는 보통 머신러닝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그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이클러는 임계값을 파라미터 상에서 직접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요. 임계값을 설정하려면 이런 식으로 직접 다 분류 값을 따로 만들어야 돼. 보통은 이제 머신러닝 코드 하면서 임계값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못 봤어요. 자, 잠깐 망쳐놨던 코드는 다 빼고 다시 실행했습니다.
자, ROC 커브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래프 하나 또 소개했죠. 여기 밑에 쪽에 PR 커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 PR 커브도 ROC 커브랑 마찬가지로 인계값이 100%부터 시작해서 0%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요. 일단 검은색 선은 베이스 레이트라 그래서 평균이에요. 실제 관측치 평균. 그래서 훈련된 모델이 최소한 넘어야 되는 수준의 정확도예요. 최소 평균은 넘어가야지. 그래야 뭐라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죠. 자, 12명 중에 6명이 범인이니까 모델이 모든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다면 최소 50%는 확보해요. 자, 인계값이 0%라는 거는 모든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인계값이 0인 거는 모든 데이터를 다 분류를 해놔. 몇 개를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있는 정답은 다 골라낸 거야. 오답이 몇 개인지는 몰라. 그래서 인계값이 0%가 되면은 최소 평균에는 도달을 해요. 만약에 이 리콜 값이 최종적으로 한 요쯤에서 끝났다. 그러면 애당초 정답 데이터와 오답 데이터의 비율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단계별로 이미지만 제시했어요. 자, 처음에 이제 기준치가 100%일 때 엄청 깐깐한 거죠. 엄청 깐깐하니까 모든 데이터를 분류를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답률이 100%예요. 그 다음에 기준이 조금 완화되니까 이제 정답률이 조금 올라갔어. 여전히 틀릴 확률은 100%야. 자,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제 포지티브를 맞춘 게 더 늘어났죠. 그리고 네거티브인데 잘못 예측한 건 아직 없어요. 자, 기준이 좀 더 완화됐더니 이제 실제로 거짓인데 참이라고 예측하는 비율이 조금 생기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틀릴 비율이 갑자기 확 생기는 거죠. 자,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됐더니 이제 맞춘 개수가 늘어났고요. 틀린 개수는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맞춘 개수가 옆으로 조금 더 갔죠. 자,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니까 이제 잘못 분류하는 게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옆으로 갈수록 트루를 맞출 비율이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fails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많이 가는데 최대한 밑으로 덜 내려가는 거. 예를 들면 한 요쯤이 가장 나은 값 같네요. 모든 정답을 다 맞다고 골라냈으니까 맞춤 비율은 이제 100%에 도달했어요. 포지티브인데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게 100%니까 1.0에 도달했고요. 근데 네거티브인데 실제로 데이터가 네거티브인데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게 아직 비율이 안 맞죠. 그러니까 위에 좀 머물러 있고. 자, 나중에 가면은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것도 6개가 돼요.
실제로 네거티브인데 머신러닝이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게 6개. 그러니까 다 틀린 거지. 자, 그러면 이제 16문제 중에 참을 참이라고 맞춘 거, 그 다음에 거짓을 참이라고 맞춘 거. 그러면은 얘는 정답을 맞춘 거고 얘는 틀린 거잖아요. 그럼 5대5네? 그럼 평균에 도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곡선이 맨 끝에가 이 점선에 맞닥뜨린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비율이 딱딱 맞아서 평균에 도달했다라는 건데 한 요쯤에서 끝났다. 그러면 얘는 아무리 못해도 평균보다 올라간 거야. 요 그래프에서도 가장 적절한 한 요 정도 지점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랑 ROC 커브는 사실상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냥 보는 관점만 다른 거예요. 자, 보충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 정리하시고 이제 여태까지 요 내용 모듈화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코드는 지금 네, 다 올라갔으니까 요거 필기 내용 정리하시고요. 11시 반에 봅시다.